지프 컴패스입니다. 신형이랑 구형을 비교할 때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한 차량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프 컴패스 외관 디자인부터 아주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한 듯 싶고요. 도심형 SUV답게 전통적인 지프의 7개의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릴을 얇게 처리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잘 키워준 모습이죠. 측면에서도 어색한 느낌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느낌을 강조하기보다는 볼륨감, 근육질의 바디라인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퍼들램프는 LED로 굉장히 밝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쉽지만 실내등이 LED가 아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생략되어 있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입니다.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요. 광원의 직진성보다는 폭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넓게 비춰주죠. 상향의 변동 폭도 제법 있는 편이고 상향으로 변환을 했을 때에도 역시 직진성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성격보다는 폭 넓게 이렇게 비춰주는, 시야가 전반적으로 좀 넓게 전달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이 프로젝션 타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조등은 프로젝션 타입이고 상향등은 일반 반사 타입의 LED를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상하향 그리고 안개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켰고요. 외부에서 보이는 등화류는 LED 구성입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바깥쪽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챙겨뒀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깔끔하게 주변을 잘 보여줍니다.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직진성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2.4L 멀티에어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360cc고요. 최고 출력은 175마력, 토크는 23.4kgm/m입니다. 9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어색하진 않은데 좀 특이한 점이 휠 아치가 사다리꼴 형태로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앞쪽 오버행이, 뒤쪽은 괜찮은데요, 앞쪽 오버행이 조금 많이 나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휠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반딱반딱하거나 좀 저렴한 느낌이 아니고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9고요. 움푹 패인 듯한 느낌의 사이드 스커트는 전체적인 바디라인에서 균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이 그레이 톤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도어 측면에 컴패스라고 하는 문자도 붙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 A필러에서 루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 라인들도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휠 아치 부분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차량들은 균일한 간격으로 좌우 그리고 위쪽의 공간을 가져가는데 지프 컴패스에서는 조금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거칠게 보이던 부분들도 단아하고 부담감 없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아주 잘 다듬은 디자인이죠. 뒤쪽에서는 안정감 있는 SUV의 전형적인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디퓨저를 깔끔하게 가져가니까 확실히 차가 좀 세련되고 도심 주행에 적합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처리한 큼직한 루프 쪽에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나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이퍼 같은 것들은 스포일러 아래쪽으로 옮겼으면 훨씬 더 뒤쪽이 깔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프의 문자 표시도 보시면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휠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 세련된 느낌 잘 표현을 해줍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아래쪽에 살짝 손잡이를 누르면 작동하는데 소음은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편인데 속도는 조금 더 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안쪽의 공간은 차량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넓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쉽지는 않습니다. LED로 조명을 갖춰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아쉽고요. 바닥 공간은 여기가 굉장히 깊은데요. 바닥의 공간이 굉장히 깊고
또 꼼꼼하게 패키징 잘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차량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했었는데 지프 컴패스 신형에서는 이런 부분 완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패드도 이 아래쪽 패드도 굉장히 두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은 공룡 같은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SUV니까 2열 등받이 접어서 전체적인 공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서는 못 접고 이 뒷문을 열고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접을 수가 있습니다. 슬로프가 약간 있는 편이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죠. 그래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앞쪽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공간입니다. 확실히 넓고 위쪽에 헤드룸 공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큰 짐을 싣고 다니실 때 넣다 뺐다 할 때도 그렇게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공간감 좋고요. 측면에서 2열 등받이 접었을 때 각도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네요. 전동 텔게이트 닫는 부분이 보통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손잡이만 있고요. 지프 컴패스는 이 측면에 이쪽 안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아마 스위치 위치 때문에 텔게이트 동작이 다른 차량보다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스마트 키는 다른 지프 라인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뒤쪽에 레터링 되어 있고 그립 나쁘지 않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 넣고요. 앞쪽에는 푸시 타입 버튼으로 컬러를 조금 달리해서 까맣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도어를 여닫았을 때 느낌은 제법 찰진 느낌이 들고요. 두께도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두툼하게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꾸며져 있는데 깔끔하고요. 이전에 조금 아쉽고 투박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외관에서 특히 실내에서 많은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도어 쪽 이 트림 디자인을 보면 깔끔한데요. 블랙 하이그로스는 조금 이 면적을 줄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이 보통 보면은 세팅 설정하고 1, 2가 순서대로 있는데 가운데가 세트 버튼이 있고요. 셋 기능이 있고 위아래로 1, 2가 포진되어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좀 독특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는데 보통 오토 스위치들은 누르면 한 번 더 눌리거나 위로 당기거나 밑으로 내렸을 때 한 번 더 딸깍딸깍 하는 그런 게 표시가 되는데 그런 느낌들을 얻고 그냥 조금 더 강하게 누르거나 조금 더 약하게 누르면 표시되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맵포켓 크기 적당하고요. 약간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큰 페트병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알파인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습니다. 시트는 전동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안장 길이 조절은 안 되고요. 럼버 서포트는 4W가 아니고 2웨이 타입입니다. 가죽이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등받이 쿠션 자체도 조금 더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의 피로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의외로 이 날개 부분이 도톰하기 때문에 몸도 잘 잡아줍니다. 지프라고 이렇게 음각 처리도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 이 지프 차량들이 그렇게 좀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는데 컴패스에 와서는 편안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센터 터널 높이 적절하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 않나 싶습니다. 풋레스트도 이렇게 이 부분만 살짝 다른 재질로 덧대주기보다는 전체를 좀 감싸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등화류는 지금 로터리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뒤로 주행등, 그러니까 안개등하고 뒤쪽에 주행 표시하는 것들은 여기서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 안쪽에서 클러스터의 밝기, 전체적으로 조명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재미있게 생겼죠. 이 디자인이 저는 참 예쁜 것 같고요. 3스포크 타입이고 지프의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립 좋고 두께도 적절하면서 가죽의 질감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타공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자연흡기 2.4L 직렬 4기통이죠. 엔진은 조금 괄괄한 느낌이 듭니다. 터보 엔진에 비해서 조용한 거는 맞지만 자연흡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조금 더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초반에 조금 박력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향지시등 소리 들려드려보고요. 클러스터 구성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최근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모습, 저는 칭찬을 해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싶네요. 다양한 정보들 설정 가능하고 한 번씩 넘겨볼게요. 여기서 OK를 누르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또 OK를 누르면 아날로그 형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지금 보셨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바꿀 수 있고요.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하고 있는 조향보조, 조향보조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오디오 컨트롤은 요 뒤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운전석 쪽에는 트래킹 할 수 있고 조석 쪽에는 볼륨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인치인가요? 이게 굉장히 고해상도라서 깔끔하게 보이고요. 와이드 타입, 완연한 와이드 타입은 아니지만 해상도가 좋고 어쨌거나 약간 넓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 너무 좋습니다.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요. 기본으로도 내비게이션은 T맵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프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탈렌티스 코리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 확인할 수가 있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굉장히 밝습니다. 야간에도 어두운 곳에서도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는 요거는 정말 인정해주고 싶네요. 여러가지 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응 굉장히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주변부에 블랙 하이그로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염하고 흠집, 특히 이제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손자국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런 소재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있고, 보통 이 오토스탑 앤고 온오프나 자세조 장치 온오프 이런 것들은 이 위치에 안 있고 좀 애매하게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 딱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주차 보조도 됩니다. 자동 주차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에어벤트는 화면 아래쪽에,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컨트롤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볼륨 컨트롤하고 이 튠 기능은 다이얼이고요. 그리고 푸시 타입으로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여기 스위치 배열이 참 깔끔한 것 같아요.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도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USB는 C타입, A타입 단자 2개 갖춰주고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해 주죠. 기어 노브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 터프한 이 지프의 이미지를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수동 모드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지원해 줍니다. 참고로 미션은 9단이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으면 오토로 릴리즈 되는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반사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샌드, 머드, 스노우, 터레인 컨트롤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토 모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륜 락 하는 기능도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륜 로우로 고정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오토 홀드 기능도 뒤쪽에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륜 락 걸 수 있고, 로우 모드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 2개고 빡빡하게 잘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 같은 거 적고요. 소음도 크게 발생하진 않았어요. 암레스트로 연결되는 부분은 약간 높이가 있기는 한데 팔 거치할 때 불편하지 않았고, 안쪽의 공간은 깊이가 깊어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넓이는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수석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이 공간 자체가 폭이나 높이나 적절하기 때문에 꽤나 수납 같은 거 하시기에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보기보다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인에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좀 무광에 가까운 크롬으로 장식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기 좋고요. 깔끔한 것 같아요. 보기에 깔끔한 것 같아요. 선바이저, 조명은 양쪽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울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높이가 좀만 높았으면 좋겠어요. 클립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놨고요. 바깥쪽에도 있죠. 클립이 안쪽에도 있고. 선루프는 스위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뒤쪽에 테일게이트, 전동 테일게이트 스위치가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실내등 스위치 모두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선루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너 커튼하고 바깥쪽 유리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좀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유리 면적이 워낙 커서 오픈했을 때, 여닫았을 때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고요. 거울 부분은 지금 테두리 부분이 두껍지는 않은데요. 이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저게 투명하고 얇았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이고요. 유리는 완전히 내려갑니다. 깔끔하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다 내려가고요. 맵포켓 같은 것도 웬만한 차량의 앞좌석하고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배려가 좋습니다.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진 않지만 밑이 좀 파여 있어서, 예, 아래쪽에 보시면 발 공간, 바닥하고 앞좌석 안장 윗부분하고의 공간도 제법 확보가 돼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앞좌석 등받이하고 안장하고의 이 길이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암레스트 내려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갖춰 놓고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데 쿠션감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받이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요. 승하차 할 때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 예, 뒤쪽에도 에어벤트 가운데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풍은 없지만 열선 시트, 예,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USB A 타입하고 C 타입 충전 단자 갖춰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230V 파워 아울렛하고 12V 파워 아울렛 2개 다, 예, 꼼꼼하게 갖춰두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간과하기 쉬운데 참 잘 갖춰졌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수평을 강조한 디자인이라서 조금 안정감이 좋고, 가운데 모니터가 커진 만큼 새차 느낌, 예, 출고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느낌, 신차 느낌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이 소재를 참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다시 봐도 너무 이쁘고요. 진동보다는 큰 진동에 조금 더 승차감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잔진동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네,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터보 엔진이 아니고 멀티 에어라고 하는 자연흡기 엔진인데, 자연흡기 엔진 치고는 아이들링 시에 잔진동 같은 것들이 살짝 이렇게 운전자한테 전달되기는 합니다. 물론 스티어링이나 이 셰시 전체가 잔진동이 전달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시트 쪽에서, 바닥 쪽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모는 도심 주행에 적합하게 좀 모던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내 레이아웃이나 각종 기능 같은 것들 봐도 그렇고요. 근데 생각보다 실시 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이 지프가 전통적으로 터레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브랜드인데, 그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는 아니지만은 각종 행사나 캠프 같은 데서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을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여느 이 도심형 SUV들과는 다를 정도로 상당히 거친 지형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관이나 실내 리뷰할 때, 이 차는 도심형입니다, 도심에서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전달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차에 제가 잔진동 같은 게 올라온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이 캐시 강성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이런 구간보다는 교외나 아니면 장거리 위주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리고 아웃도어 라이프를 적극적으로 즐기시는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성인데요. 과속 방지 턱 같은 거 넘어보면 또, 요럴 때는 또 의외로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잔진동 같은 것들을 좀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진동이나 굴곡 같은 데서는 아주 유연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쿨렁쿨렁 이렇게 바운싱 된다라기보다는 찰지게 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튀거나 단단해가지고 불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연비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9.6이고요. 지금 2.4L 자연흡기 엔진에 AWD, 그리고 시승 모델은 최고 트림인 S 트림인데요.
도심에서는 8.4km고 고속도로에서는 11km대 후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최저는 6.8에서 8km 정도? 그래서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하고요. 평균적으로 도심 주행 연비는 7.8km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공인 연비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지프의 액티브 드라이브 셀렉트 터레인이라고 하는 진화된 터레인 컨트롤 시스템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뭐 이런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자연흡기 엔진의 미션 자체도 그렇게 막 신경질적이거나 빠릿빠릿한 반응을 보이는 미션이 아니고 일반적인 구단 미션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시트가 생각보다 편안했고요. 보통 이 지프 계열들 시트가 그렇게 막 안락하고 편안한 편은 아니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지프 컴패스 시승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꽤나 좋은 편인데요. 특히나 아웃사이드 미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커버가 그렇게 많이 막 크거나 우락부락하거나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 광각으로 처리된 면적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서 운전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요. 뒤쪽까지 멀리 보이는 이 시야각이 굉장히 좋고 블라인드 스팟 이 컨트롤 하는 워닝 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긴 사각지대 경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야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프 컴패스의 분명한 장점이겠죠. HUD가 없거나 아니면 클러스터 안쪽에 이 맵하고 연동이 돼서 간단하게나마 길찾기 정보 같은 것들 제공해주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했거든요. 기본적인 맵 자체가 T맵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상쇄되긴 합니다. 에는 세 가지 트림이 수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수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FWD 2륜구동 리미티드 2.4 엔진은 같고요. 파워트레인은 같은데 2.4가 있고 그리고 AWD 모델 리미티드 AWD가 있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S AWD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리미티드 AWD 그게 5,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는 조금 꾸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이 도심형 SUV 중소형의 SUV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런 꾸밈보다는 그냥 날것의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옵션 갖추고 있고 사용하기 편리할 정도가 되는 그리고 반드시 AWD 앞선 터레인 컨트롤을 갖추고 있는 이 지프 특유의 시스템을 맛보려면은 4륜구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FWD 그 기본형 모델은 아마 6단 미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AWD랑 이 S 모델만 지금 9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그렇게 물음표는 아니고요. 파워트레인 특히나 이 앞선 4륜구동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서의 그립 같은 것들은 만족스러운 편이었고요. 단단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익숙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느낌은 뭐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민감도가 높은 편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민감도가 높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했고 고속도로에서는 이 조향보조까지 좀 적극적인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부분은 지프의 기술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법제도 때문에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좀 법제도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단계마다 제법 이 거리 조절의 편차 같은 것들 정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9단 미션은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프터 다운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 변속이 그렇게까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9단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바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같아서 미션 충격 같은 것들,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차가 7단인지 8단인지 9단인지 아마 일반인 분들이 알아차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실내 리뷰 때는 제가 살짝 놓쳤는데요. 지금 화면에 잘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 이 스틱 타입 스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리면 오토 모드가 작동을 하거든요. 오토 하이빔 모드가 작동을 하는데 이걸 내렸을 때는 핸들에서 이 스틱 스위치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아마 남성분들도 조금 편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나 손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4 멀티에어 자연흡기 엔진인데요. 175마력의 토크 23 정도면은 그렇게 힘이 막 뛰어나게 높다라고 하긴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엔진 회전음이라든가 전체적인 차량의 분위기에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력보다는 토크감이 발끝에서 살짝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킥다운 같은 거에서 반응은 아무래도 이 터보 엔진, 빠릿빠릿한 반응의 터보 엔진에 비교했을 때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꾸준하게 밀어붙여주는 이런 느낌들이 듬직합니다. 중저팝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 차량 치고는 소음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요. A필러 쪽에서의 풍절음 같은 경우도 안쪽에 내장이 좀 두툼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응은 좋습니다. 공명음도 뭐 뒤쪽에 패드가 굉장히 좀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패키징이 꼼꼼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마감이나 실내에서 느끼는 정숙성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알파인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적인 오디오들의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는 느껴지고요. 저음이나 중음대에서는 나름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데 고음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찰랑찰랑하는 이런 느낌들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9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175마력의 토크 23.4로 알고 있는데 마력보다는 토크감이 조금 더 실제 스펙보다는 좀 높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토크감 같은 것도 마력보다는 좀 두둑한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터보 엔진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자연흡기 엔진 치고는 토크감, 실제 느껴지는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토크감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프 차량들이 보면 초반에 약간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 살짝 이렇게 훅 들어가면서 중반에서 중반까지 꽉 잡아주는 담력 자체는 좋은데 브레이크 세팅이 좀 특이했는데 이거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냥 초반부터 꾸준하게 쭉 담력 가져가서 브레이크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담력은 워낙에 좋았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이나 엔진 회전음 같은 경우는 나름 또 매력이 있고요. 엔진은 살짝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밤에도 그랬지만 낮에도 살짝 전달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고요. 배기음은 그냥 뭐 평범한 수준으로 고음대로 이렇게 찢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저음까지는 아니지만 중음대에서 적절한 구성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 수동 모드로 놓고 킥다운 같은 거 가져가 보면 괜찮아요. 나름 또 이렇게 쭉쭉 끌어올라가는 느낌이 괜찮거든요. 5rpm까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좋고 가속력도 제가 너무 이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기대치를 낮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또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9단 미션은 실내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스틱이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과 클래식한 느낌, 좀 터프한 느낌 다 공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하는 느낌이 또 운전의 재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이 있죠. 워낙 이 치열한 세그먼트에서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격 구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패키징 그리고 옵션이나 안전 및 편의 장비의 구성 같은 것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구성으로 시장에 소개됐다고 그러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 요런 형태, 요런 정도의 구성과 크기라고 하면 앞자가 4부터 시작을 하는 이 트림 구성이 있었으면은 훨씬 더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못내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S모델 같이 조금 스페셜하게 뭔가 더 집어넣어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지는 않는데 스타팅 자체가 5천만 원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차를 타봤을 때 정말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셰시 구성, 셰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반응 같은 것들, 그리고 터레인 컨트롤 시스템은 오프로드에서 약간 좀 많이 하드코어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좀 거친 지형에서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 이래서 지프를 선택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80에서 100 정도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서 연비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3.5까지 기록을 했고요. 평균적으로도 11km 후반에서 12km대 초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9단 미션, 가솔린 4륜구동, 상시 4륜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9단 미션이 조금 긍정적인 연비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터레인 컨트롤 시스템에서 보통 오토 모드로 다니면 알아서 이 구동력 배분이나 이런 것들 지형에 맞게 잘 반응을 해주는데, 특히나 샌드 모드 사용을 해보면 운동장 같은 데서 차 이렇게 돌려보면은 금방 느낌이 오거든요. 확실히 이 밀리는 것도 덜 밀리고 차를 좀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느낌,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코너링이나 이 핸들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크지 않은데요. 왜냐면 그렇게 무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심 주행에 적합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고속 주행을 즐길 때는 조금만 더 묵직한 느낌,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그렇게 무겁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고속 주행을 할 때 초고속 주행을 할 때 조금만 더 스티어링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게끔 조금 더 묵직한 세팅을 해줬으면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컨셉은 딱 요 정도 도로가 적당한 것 같아요. 완연한 도심보다는 약간 교외? 또 비포장도로에서의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포장도로가 조금 더 차량 컨셉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이 탈 수 있고, 차량의 크기나 무게 같은 경우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선호도가 높은 그 레인지 안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매력 있는 차죠. 네, 이상 지프 컴패스 2.4 AWD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